혹시 어젯밤에도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셨나요? 그리고 베개를 높게 베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셨나요? 여러분, 그런 작은 습관들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시니어 건강 닥터 김영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면과 건강을 연구해 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어서 밤잠을 설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 3시 30분이었어요. 분당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온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77세 환자분이 잠들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지금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그 환자분이 바로 제가 5년 전부터 수면 상담을 해드렸던 서울의 최영수 할아버지셨어요. 평소 건강하셨고 특별한 심장 질환도 없으셨던 분인데 도대체 잠들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족들과 자세히 얘기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평소 하시던 수면 습관들이 새벽 시간에 심장을 멈추게 한 원인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94%가 이런 위험한 수면 습관을 갖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침실에서 당장 바꿔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손상된 심장과 뇌혈관을 회복시키는 안전한 수면법도 공개해 드릴게요. 반대로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오늘 밤에도 모르고 그 위험한 습관을 반복하시게 되고 최영수 할아버지처럼 새벽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잠깐, 혹시 지금 잠자는 게 뭐가 위험해? 평생 이렇게 잤는데 괜찮았잖아? 이런 생각 드시나요? 문제는 60세 이후에는 수면 중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잠들면서 심박수가 천천히 떨어졌는데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떨어져요.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던 수면 습관이 60대 이후에는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해요. 이 시간대에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수면 습관은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로 베개를 높게 베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편하고 베개 높으면 목이 받쳐져서 좋은 거 아냐? 하실 분들 많으시죠? 인천에 사시는 79세 박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목이 아프다고 해서 베개를 2개나 베고 주무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 것이 습관이었죠. 이렇게 자면 목도 편하고 숨도 잘 쉬어져서 좋아 하시면서 20년 넘게 이 자세로 주무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도 자꾸 졸리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니 수면 중에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이 시간당 30회나 됐어요.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개를 높게 베면 목이 과도하게 구부러져요. 그러면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여기에 옆으로 누우면 혀와 연조직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도를 더 막아버려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목 근육이 약해지고 연조직이 늘어져서 더 쉽게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82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더 심각했어요. 높은 베개와 옆누운 자세로 주무시다가 새벽에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산소 부족이 심장을 망가뜨렸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자세로 자야 할까요? 첫째,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조절하세요.
누웠을 때 턱이 가슴 쪽으로 향하거나 너무 젖혀지면 안 돼요. 둘째,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세요. 기도가 가장 넓게 유지되는 자세예요. 셋째, 꼭 옆으로 누워야 한다면 왼쪽으로 누우세요. 심장에 부담이 덜 가고 혈액순환에도 좋아요. 넷째,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세요.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해서 기도 압박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습관이 있어요. 두 번째 치명적인 수면 습관은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바로 침실 온도를 너무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것입니다. 방이 따뜻해야 감기도 안 걸리고 좋은 거 아냐? 또는 시원하게 해야 잠이 잘 와. 하실 분들 많으시죠? 충남 천안에 사시는 76세 정현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추위를 많이 타셔서 겨울에는 보일러를 25도까지 틀고 주무셨어요. 전기장판까지 켜놓고 두툼한 이불을 덮고 자셨죠. 나이 들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따뜻하게 해야지 하시면서 한겨울에도 방 안은 여름처럼 후덥지근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119를 부르셨어요.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가 있었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져 있었어요. 왜 따뜻한 방이 이렇게 위험했을까요? 잠들 때 우리 몸의 체온은 자연스럽게 1에서 2도 떨어져야 해요. 그래야 깊은 잠에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이 너무 뜨거우면 몸이 체온을 낮추려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박수를 높여요. 이 과정에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위험해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80세 이봉길 할아버지는 더위를 못 참아서 여름에 에어컨을 16도까지 틀고 주무셨어요. 얇은 옷만 입고 선풍기까지 틀어놓고 자셨죠.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오한이 들면서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진 저체온증이었어요. 심장이 멈출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럼 침실 온도는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첫째,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를 유지하세요. 이 온도에서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둘째,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기도가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방을 미리 적정 온도로 맞춰 놓으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심장에 부담을 줘요. 넷째, 전기장판이나 온열기구는 잠들기 전에 꺼주세요. 수면 중 체온 조절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습관이 있어요. 세 번째 치명적인 수면 습관은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잠들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물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고 가벼운 운동하면 잠도 잘 온다던데 하실 분들 많으시죠? 전북 전주에 사시는 78세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물 8잔이라는 얘기를 듣고 잠들기 전에도 물을 2컵씩 드셨어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 잠들기 30분 전에 제자리 걸음을 200보씩 하셨죠. 나이 들수록 혈액순환이 중요하니까 물도 많이 마시고 운동도 해야지 하시면서 6개월간 이 루틴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기립성 저혈압이었어요. 넘어지면서 엉덩이뼈에 골절까지 생겼죠. 왜 몸에 좋다는 습관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잠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게 돼요. 수면이 중단되면서 심장과 뇌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더 위험한 건 일어날 때마다 혈압이 급격히 변한다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밤에 혈압이 낮아지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올 수 있어요. 잠들기 전 운동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운동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누우면 심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83세 박영순 할아버지는 더 심각했어요. 잠들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고 스트레칭을 하시다가 새벽에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잠들기 전 습관이 심장 리듬을 교란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잠들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은 잠들기 2시간 전까지만 드세요. 그 이후에는 입만 축일 정도로만 마시시는 게 좋아요. 둘째, 운동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몸과 마음이 진정될 시간이 필요해요. 셋째, 잠들기 전 1시간은 조용한 활동만 하세요. 독서, 명상, 부드러운 음악 감상 등이 좋아요. 넷째, 화장실에 갈 때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침대 끝에 30초 정도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안전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거예요. 네 번째 치명적인 수면 습관은 요즘 너무나 흔한 거예요. 바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뉴스도 봐야 하고 가족들 안부도 확인해야 하는데 언제 보나? 또는 TV 소리가 있어야 잠이 온다. 하실 분들 많으시죠? 울산에 사시는 74세 조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가족 단톡방을 확인하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TV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고 주무셨죠. 이래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고 TV 소리가 있으면 외롭지도 않아. 하시면서 1년 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셨어요. 더 심각한 건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생겼고요. 왜 스마트폰과 TV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부족하면 잠들기 어려워져요. 더 무서운 건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잠들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몸과 마음이 긴장하게 되는 거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블루라이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77세 현태봉 할아버지는 더 심각했어요. 매일 밤 침대에서 유튜브를 보시다가 새벽에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잠들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스마트폰, TV, 태블릿 모두 포함이에요. 둘째, 침실에는 시계를 제외하고는 전자기기를 두지 마세요.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해요. 셋째,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는 저녁 8시 이전에 보세요. 밤늦게 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넷째,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이 숙면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치명적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 수면제나 수면 보조제에 의존해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안 먹으면 밤새 뒤척거리는데 어떻게 해? 하실 분들 많으시죠?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81세 이정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불면증으로 5년째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반 알만 드셨는데 점점 효과가 떨어져서 한 알 반까지 늘어났죠. 이거 안 먹으면 아예 잠이 안 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냐? 하시면서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낮에도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걸을 때 비틀거리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치매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왜 잠을 위한 약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수면제는 뇌의 활동을 억제해서 잠들게 해요. 그런데 장기간 복용하면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이 완전히 망가져요. 약 없이는 절대 잠들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수면제가 깊은 잠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잠든 것 같지만 뇌파를 보면 제대로 된 숙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79세 최명자 할머니는 더 심각했어요. 수면제를 7년간 복용하시다가 수면제 과량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셨어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수면제 없이 어떻게 잠들 수 있을까요? 첫째, 수면제 끊는 것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해야 해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어요. 둘째,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분비를 늘려야 해요. 낮에 햇빛을 30분 이상 쬐시고 저녁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셋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넷째, 침실 환경을 개선하세요. 온도, 습도, 소음, 조명 모든 것을 숙면에 최적화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자야 하나? 하는 걱정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위험한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삶을 얻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전에 사시는 75세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위험한 상태셨어요. 베개 3개를 베고 옆으로 누워 자시고 방 온도는 27도까지 틀어놓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고 수면제까지 복용하셨거든요. 그 결과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져서 밤에 숨이 멈추는 횟수가 시간당 40회까지 올라갔어요. 심장에도 부담이 가서 부정맥까지 생겼죠. 의사 선생님이 이 상태로는 언제 큰일이 날지 모른다고 경고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용기를 내서 모든 수면 습관을 바꾸셨어요.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똑바로 누워서 자는 연습을 하시고 방 온도도 19도로 맞추시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도 완전히 끊으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수면제도 의사와 상의해서 6개월에 걸쳐 천천히 끊으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 수면다원 검사에서 수면무호흡 횟수가 시간당 5회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된 거죠. 부정맥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할머니가 이제야 진짜 잠을 자는 기분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78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수면제를 10년간 복용하셔서 인지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였어요. 치매 중기 진단까지 받으셨죠. 가족들이 이제 끝이구나 하며 포기하려던 순간 할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수면제를 끊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한 달은 거의 잠을 못 주셨죠.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만들어 나가셨어요. 낮에는 햇빛을 쬐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저녁에는 독서나 명상을 하시며 마음을 진정시키셨어요. 2년 후 인지기능 검사 결과 놀랍게도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셨어요. 치매가 완전히 호전된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해요. 올바른 수면을 취하면 3개월 안에 뇌세포가 재생되기 시작해요. 6개월이면 인지기능이 개선되고요. 1년이면 거의 완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산소 공급과 안정적인 수면 리듬이 회복되면 심장 기능도 확실히 좋아져요. 그럼 이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수면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올바른 수면 자세 만들기.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세요.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치면 더 편안해요. 두 번째 원칙, 최적의 침실 환경 조성. 온도 18에서 20도,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완전히 어둡고 조용한 환경이 가장 좋아요. 암막 커튼이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원칙, 잠들기 전 2시간은 준비 시간. 물 마시기, 운동, 전자기기 사용을 모두 중단하세요. 대신 독서, 명상, 부드러운 음악 감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네 번째 원칙,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낮잠은 15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분비 돕기.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간단하게 수면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30분 이상 걸린다면 수면 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15에서 20분 이내에 잠들어야 해요. 두 번째, 밤에 깨는 횟수. 화장실 가는 것 외에 2회 이상 깬다면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어요.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야 해요. 세 번째, 아침 기상 상태.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몸이 피곤하다면 수면 무호흡이나 수면 질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해요. 네 번째, 낮 시간 졸림. 낮에 자꾸 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밤 수면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예요. 다섯 번째, 콧골이나 숨모즘. 가족이 콧골이가 심하다고 하거나 숨이 멎는 것 같다고 한다면 즉시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이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수면의학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요. 마지막으로 수면 중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새벽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플 때 즉시 앉은 자세를 취하고 깊게 숨을 쉬세요.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되면 119에 신고하세요.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을 때 천천히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간 기다리세요. 그 후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숨쉬기가 어려울 때 즉시 앉은 자세로 상체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호흡이 계속 어렵다면 응급실로 가세요. 의식이 없거나 반응이 없을 때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로 죽습니다 시리즈 3부작이 완결됩니다. 음식 먹다가, 약 먹다가, 잠들다가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희망을 가지세요. 이 모든 위험은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음식 습관을 바꾸고 약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올바른 수면을 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60세, 70세, 80세.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시리즈를 통해 습관을 바꾸신 분들이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 하나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방 온도를 맞추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는 자신을 만나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나도 오늘 밤부터 안전하게 잘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죽습니다 시리즈 3부작을 60세 이상 부모님,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한 잠으로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과 함께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